저는 당뇨 합병증 신부전 치료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낸 적이 있고요. 실제 신장 기능을 개선시킨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신부전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치료를 하면서 야채와 과일을 적절히 조절해서 먹으면 오히려 신부전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는 저에게 26년 3월 25일 처음 왔을 때 크레아티닌이 4.1, 신장 기능은 약 13%밖에 남지 않은 환자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곧 투석을 앞둔 5기 말기 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야채와 과일은 드시기가 두렵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칼륨 수치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이 저칼륨 과일과 야채를 물에 오래 담그거나 혹은 조리해서 드시도록 지도를 한 후에 한약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칼륨 수치는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관찰을 했습니다. 치료 후 26년 6월 12일 날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은 2.41로 내려가셨고요. 신장 기능은 무려 약 25%로 처음 오셨을 때보다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야채와 과일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이 환자에게 더 맞았을까요? 야채, 일반적으로 건강한 음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 신장이 나쁘다는 검진 결과가 나오면 이 제일 처음 병원이나 인터넷에서 듣는 말이 칼륨 조심해라. 야채에 칼륨이 많으니 이 야채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입니다. 실제로 혈액 중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이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급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으면요, 이 머리에 박혀서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야채와 과일을 과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이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최근 연구들에서는요, 오히려 과일과 야채가 신장질환 환자에게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 야채와 과일을 과다 복용했을 때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이 구체적으로 논문을 통해서 검증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과일과 야채를 먹고 나서 전신마비가 오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이 고칼륨 혈증이 온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한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칼륨 배출을 막는 고혈압약을 복용하며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은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의 거의 2배까지 뛰어서 사지, 마비가 오고요. 투석을 받아야 했던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정상 신장 기능을 가진 여성이 말린 과일을 많이 먹고요. 칼륨 수치가 튀어서 고칼륨 혈증이 된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신부전 환자가 사과 주스를 마신 후에 칼륨 수치가 급속하게 올라간 사례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진짜로 이것만 보면 이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연구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요, 환자들이 여러 약재를 먹고 있어서 몸에서 칼륨 배설이 잘 안 되는 경우거나 말린 과일, 주스와 같은 가공 과일 제품을 먹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더 자주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이런 일은 사실 비교적 드문 편이고요. 오히려 천연과일과 야채 복용량이 많을수록 투석으로 갈 확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 중기에서 말기 비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식물성 식단을 했어도 고칼륨 혈증과 별 관련이 없었고요. 3기에서 4기 환자에게 15일 동안 식물성 위주 식단을 제공한 임상 시험에서도요, 이 혈중 칼륨 농도는 불과 0.01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부전 때문에 혈액이 산성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5년간 식물성 식단을 하게 했더니 오히려 신장기능 하강 속도가 줄어들었고요. 심지어는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방되는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 나트륨을 복용한 환자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신부전 환자의 주요 사망 요인인 심혈관계 질환 발생도 이 과일과 야채 복용군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즉 사망 위험이 더 떨어졌다는 말인데요. 종합해보면 통계상 야채와 과일을 먹는 신부전 환자들이
칼륨 조심하려고 과일과 채식을 안 했던 환자들보다 훨씬 더 신장 기능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야채와 식물에 이 칼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싶은데요. 이 의심을 한 방에 뒤집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야채에서 먹는 칼륨 양이 혈중 칼륨 농도에 불과 몇 %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핵심 이유는요, 식물 속 칼륨이 식물 세포 내부에 갇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식물은 동물과 달리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두텁고 잘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식물성 섬유질이기도 합니다. 칼륨은 세포 바깥이 아니라 이 세포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벽에 갇혀서 우리가 씹어서 삼켜도 칼륨이 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식물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칼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씹어 먹어도 이 칼륨 흡수가 덜 된다는 말입니다. 또 식물에 많은 이 식이섬유들이 오히려 칼륨 배출을 촉진하는데요. 이 상당히 많은 칼륨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식이섬유가 대변을 더 빨리 내보내기 때문에 우리 몸속 칼륨을 더 빨리 빼내주게 됩니다. 또한 야채는요, 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이게 신부전 환자에게서도요, 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됩니다. 즉 신부전에 걸리면요, 내 혈액이 자꾸 산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 야채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산성화를 막아서 신부전 진행도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식물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으로 100%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60에서 70%만 흡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과일 제품이 다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과일이라고 해도 말린 과일은요, 이 칼륨이 농축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먹으면 위험해질 수가 있고요. 또 주스로 과일을 마시는 경우에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 주스는 칼륨 흡수를 막는 섬유질을 제거해 버렸으니까요. 칼륨 흡수율이 무려 9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칼륨 함량이 낮고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과일 퓨레나 주스로 마신다면 이 칼륨 흡수 면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생야채, 생과일이라고 할지라도 칼륨 흡수율이 높은 종류들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는 칼륨 양이 중간 이상이지만요, 칼륨 흡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칼륨 수치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속 칼륨은 주스가 아닌 통으로 먹어도요, 칼륨 흡수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스랑 거의 비슷한 거죠. 이 외에도 시금치, 치커리, 주키니, 호박, 키위, 콜리플라워 등이 칼륨 흡수율이 매우 높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물들을 드실 때는 칼륨에 주의를 해야겠죠. 반대로 완두콩은요, 이 칼륨 함량은 높은데 칼륨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칼륨 흡수율이 겨우 12%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요, 칼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겠죠.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식물들은 전반적으로 칼륨 흡수율이 60에서 85% 사이 구간에 있고요. 칼륨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채, 과일들도 많아서 이 생각보다는 혈중 칼륨 농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더 심각한 문제는요, 식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소화흡수가 잘 되게 가공돼서 나오는데요.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칼륨은요, 거의 100% 흡수가 됩니다. 또 가공식품은 아니지만 동물성 식품, 즉 고기도 칼륨 흡수량이 96%나 됩니다. 그러니까 칼륨 조심하라고 하면서 야채, 과일 먹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야채, 과일을 덜 먹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 가공식품이나 동물성 음식들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칼륨 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더 심각한 것, 그것은 칼륨 첨가 저나트륨 소금입니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진 나트륨을 줄인다고 이 소금에서 나트륨을 빼고 칼륨을 넣은 것이 바로 이런 가공 소금인데요. 이 경우에도 이 소금을 먹으면요, 칼륨 흡수율은 100%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가공 소금을 먹는 경우에 이 심각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해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들도 현재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흔한 고혈압약인 에이스 차단제와 같이 칼륨 배출을 막는 고혈압약을 먹고 있을 때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서도 이 가공 소금이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44건의 식이율의 고칼륨 혈증을 검토한 논문에서도 무려 12건이 이 가공소금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공소금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런 추세들을 반영해서 이 최근 신부전 가이드라인에서도요, 이 식물성 식품보다는 가공식품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이 식물과 과일을 모두 다 조심하라는 시대는 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의 신부전증 환자의 교육 자료들을 보면요, 야채와 과일은 주로 칼륨이 높은 것 위주로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나, 오렌지, 멜론, 아보카도, 감자가 이 대표적인 고칼륨 식물로서 먹는 걸 제한하라고 교육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사과, 배, 포도, 블루베리 등은 비교적 칼륨이 적은 쪽에 속해서 만성 신부전증 식단에서 허용 과일로 더 자주 쓰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칼륨 때문에 불안한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실험으로 검증된 칼륨을 쭉쭉 다 빼내는 조리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쓰면요, 감자 등 고칼륨 음식들 속에 있는 칼륨을 쭉쭉 다 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해 하나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음식을 그냥 찬물에 담궈만 놓으면 이 모든 음식에서 칼륨을 다 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식물세포의 격벽 때문에 찬물에 담궈도 칼륨이 쉽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과일들은 단순히 2시간에서 24시간 담그는 것만으로도 20에서 40% 정도 칼륨이 빠져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칼륨이 제일 많은 그리고 문제가 되는 뿌리 채소나 감자 등은요, 담그기만으로는 이 칼륨이 잘 빠져나오지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먹었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 같은 뿌리 채소나 감자니까요, 단순 담그기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칼륨을 쭉쭉 뺄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했는데요, 담근 후에 삶는 것이 칼륨이 가장 많이 빠져나온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무려 60에서 80%가 감소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리법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감자 등의 껍질을 제거한 후에 잘게 썰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약 10배 이상 붓고요, 최소 4시간을 담궈 놓습니다. 그 후에 물을 버리고 새 물에서 삶습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감자 등 많은 뿌리 식품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 칼륨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칼륨을 더 빼려면요, 한 번 더 삶으면 더 많이 칼륨이 제거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있죠? 바로 데치기인데요. 이것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근 경우에는 소고기, 잎채소, 곡류에서는 이 칼륨이 40에서 49% 감소를 했고요, 문제가 되는 뿌리 채소는 고작 10에서 20% 정도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잎채소의 경우에는 칼륨을 빼고 싶다면 이 데치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맛과 영양을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이 칼륨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요, 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국 환자 개인별로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야채를 조금만 늘려도 칼륨이 갑자기 확 튀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기존에 고칼륨 혈증이 있어서 칼륨 수치를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적극적으로 조리법들을 써서 칼륨을 빼고요, 야채, 과일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 기존에 고칼륨 혈증이 전혀 없고요, 야채를 어느 정도 먹어도 칼륨이 올라가지 않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 그대로 야채를 섭취하시면서 이 반드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칼륨 수치에 변동이 없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과일, 야채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분명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야채, 과일을 드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